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국내 상장된 비만 치료제 관련 ETF 3종의 전날 기준 합산 순자산액은 1,50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비만 치료제 ETF를 출시한 지난달 14일 이후 한 달 만에 합상 순자산이 1,500억을 넘겼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미국 하원이 틱톡을 6개월 내 매각하거나 미국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미 대선을 앞두고 틱톡을 강제로 중국에서 분리시키거나 사용 금지하겠다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고금리 기조의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법원에 접수된 전국 신규 경매 신청 건수가 10,000건을 돌파했습니다. 월별 기준으로 10년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규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볼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방송 보시면서 채팅 참여 가능하시고요. 24시간 함께 하실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24시간 전략 세워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QR코드는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기 때문에 방송이 끝나기 전에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24년도 1분기에 유망한 섹터 4가지에 대한 자료 분석집입니다. 아래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역시나 초록밴드 통해서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매일 오전 8시 공개 방송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초록밴드 통해서 여러 가지들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간판 얼굴이시죠. 김선규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선규입니다. 네, 3일 연속해서 지금 강하게 올라가는 증시 때문에 많은 분들 즐거워하고 계시죠? 자, 그런 가운데 어제 전강 후약으로 나와서 오늘도 혹시 후반에, 즉 오후에 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13시 투자스쿨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매일 아침 8시에 무료 방송 나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중요한 뉴스들, 그리고 오늘의 전략,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중요한 그런 종목들도 가끔씩 얘기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어제 전강 후약의 장세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혼조 흐름으로 약간의 좀 힘이 빠진 증시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내 시황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약하게 코스닥하고 코스피 둘 다 올라갔다가 지금 코스닥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자, 코스피 15.48포인트 올라가서 2,700포인트를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거기에 비해 코스닥은 오히려 883.72, 890선을 바라보다가 오히려 지금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코스피 수급을 먼저 보게 되면은 현재 강하게 양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개인은 5,778억 원 매도, 기관은 4,787억 원 매수, 외국인 1,092억 원 매수 해서 현재 기관 주도의 강력한 매수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총 상위권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그다음에 하이닉스를 보면 대조적이 돼 있죠. 삼성전자 0.13% 현재 올라가는 반면 SK하이닉스는 오히려 1.22% 떨어져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AI 관련된 그 이슈들, 그리고 관련된 테마들이 조금은 쉬어가는 조정장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오히려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이제는 반등할 수 있는, 특히 유리기판이라든가 이런 신소재 때문에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2.99% 지금 빠져가지고 2차전지도 대체적으로 약간 좀 조정을 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97% 올라갔습니다. 제약바이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현대차 1.81% 오늘 완성차 부문에서 다시금 자금이 좀 몰려드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코스닥의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수급 현재 이번에는 양 매도가 들어왔네요.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세가 지금 강하게 들어왔는데 개인은 2,409억 원 매수, 기관 594억 원 매도, 그다음 외국인 1,741억 원을 매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은 에코프로, BM에코프로 역시 강하게 빠지고 있죠. 1.89% 빠졌고 에코프로 1.63% 빠져 있습니다. 2차 전지 부문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왔다가 다시금 빠져나가는, 즉 약 3일 정도 자금이 들어왔다가 다시금 한 3일에서 5일 정도 다시 자금이 빠져나가는 단기성 자금들이 들어왔다 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 2.89% 상승했고 알테오젠 1.49% 상승. 현재 제약바이오 부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쪽에서는 여전히 일부 종목들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특히 암 관련돼 있는 즉 종양 관련 종목들도 지금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다음에 HPSP 여기에 반도체 소부장 대장주 중에 하나죠. 여기에서 1.67% 하락해서 반도체 소부장은 오히려 종목별로 해가지고 약간은 좀 옥석을 가려가면서 여기에서 등락이 서로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내내 좋았던 흐름들에 대해서 잠시 쉬어가는 구간에 왔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해외 시황 같은 경우에도 어제 모두 좀 혼조 흐름을 보였습니다만은 이번 주 중요한 이제 PPI 지수 발표가 당장 오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황도 바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럼 해외 시황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부터 보도록 하죠. 부동산이 다시 발목을 잡습니다. 자, 여기서 양회에서의 나왔던 여러 가지 기대감,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졌죠. 부양책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 안 강해요. 아, 이거 더 주세요. 이거 지금 안 주면 안 됩니다. 이러는데 다시 이번에는 부동산이 아니 그렇게는 못하지 그러고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 미국 현재 PPI를 앞둔다. 자, 오늘 목요일 PPI, 그 다음에 이제 또 실업률 발표, 자 실업급여죠. 그거 발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 증시 보시죠. 그동안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 저항대에서 계속 끊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요거는 앞으로 제가 또 매일 아침 무료의 방송 8시에 늘 말씀드립니다.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틀 연속해서 여기 음봉이 나왔습니다. 상하이는 지금 현재 생각보다 강하게 움직이지 못한다. 즉, 더 이상은 자 정부발 기업, 정부의 그 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전전도 역시 올라가다가 약간 좀 떨어졌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별이 나왔죠. 음봉인데 별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좀 꺾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금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H지수 여기서 이제 딱 잡혔습니다. 자, 여기에서 더 올라가서 여기 있는 저항대를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려가지도 않는 이 자리를 딱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사이 시그널을 기다리고 있는데 현재 여기서 부동산이 해결이 된다. 부동산만 해결되면은 홍콩 지수들 항생과 H 둘 다 지금 위로 튀어오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만의 자첸 가건 지수 보면은 여기에서 다시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봉이지만 상승 마감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 이 자리는 어떻게든 지키고 여기에서 어떻게든 위로 올라가기 위한 그 방법, 즉 미국에서의 과연 이 중국에 대한 압박, 대중 압박이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데 이 압박을 어떤 식으로 해서 넘어가느냐, 그 다음에 반도체가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TSMC의 그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시죠. 미국 증시입니다. 자, 다우존스 별이에요. 여기도 상승은 했는데 음봉에 별 떴다. 자, 여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어렵죠. 지금 해가지고 거의 한 3주,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그러면 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올라가기가 너무 힘든 상황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나스닥도 역시 전 고점에서 넘어갔는데 여기가 신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넘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거 볼 수 있죠. 자,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나왔는데 양음, 자, 양봉음봉 여기 세 번 패턴이 나왔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됐냐? 여기에서 오늘 PPI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방향이 정해집니다. 위로 가느냐, 밑으로 가느냐. 자, 이렇게 갔을 때 PPI가 지금 현재 CPI는 생각보다 높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느냐? 여기서 자, 양봉은 나왔는데 여기를 넘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PPI가 나왔을 때 올라가더라도 역시 조금 더 올라가든가 아니면은 확 올라가더라도 다시금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S&P 500 여기도 역시 지금 5,660인데 골드만이 얘기했던 5,200선을 과연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5,200선. 그다음 마지막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지금 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으로 이제 오늘 그 미국장 시황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목요일에 이렇게 나온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요거에 대한 걸 좀 더 보시게 되면은 오늘 딕스 스포츠용품 관련주 달러 제너럴 요게 지금 현재 장전에 발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캐네디언 솔라 태양광 관련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특별히 지금 여기는 나온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 끝나고 나서 아도비 이게 이제 중요하죠. 요거 이제 오늘 그 실적 발표가 나오는 거 요걸 좀 더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서는 특별히 나오는 건 없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월스트리트에서 나오는 거. 자, 여기에 보시면 특별히 중요한 거 PPI 하고 그 다음에 신규 실업급여 청구 건수 요 두 가지가 지금 오늘 밤 10시 반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주목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여기 개인들은 역시 딕스하고 달러 제너럴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장 끝나고 나서 아도비 요 세 가지가 현재로서는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는 목요일에 워너브러스 디스커버리 요것도 이제 미디어 관련 종목으로 이제 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게티 이미지는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여기에 실적이 발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까지 상황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주 화요일에 있었던 CPI 지수 발표 이후로는 해서 시장이 안정세를 잘 찾아왔었는데 당장 오늘 밤에는 PPI 지수와 신규 실업급여 청구 건수까지도 발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10시경에 이 지수 발표 이후로 해서 시장이 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내일 오전 8시에 확인 가능하십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저희와 함께 브리핑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화면으로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1교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 알려주기 시간인데요. 오늘 장에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소통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방법처럼 서울경제TV를 유튜브 검색창에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채팅 참여 가능하시고요. 24시간 얘기해 보실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바로 이야기도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록밴드 통해서도 역시나 이슈들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발빠르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에서 중요한 이슈들 4가지 역시나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중요한 헤드라인 4가지 어떻게 좀 선정해 주셨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헤드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가지. 첫 번째, 우리 대통령 정부에서는 화성에 태극기 꽂는다. 요거 관련된 이야기, 우주항공 관련된 얘기. 두 번째, 여기에 제약의 방산 관련된 이야기.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바이오. 그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은 핵 관련 원전 이야기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화성에 태극기를 꽂겠다. 지금 달도 지금 가기 힘든데 화성까지 가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2045년까지 100조 투자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네요. 자, 그래서 2027년까지는 우주 개발 예산을 1조 5천억 원을 확대한다. 자, 이렇게 하고 2045년까지는 100조 원 투자를 이끌어내겠다. 자, 이게 지금 이끌어낸다라는 거니까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민간 투자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요거는. 자, 그러면 어떻게 했냐? 민간 투자가 이만큼 일어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주겠다. 그래서 1000개의 우주 기업을 육성하고 10개는 월드 클래스로 하겠다. 자, 숫자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바로 정책에서의 특징은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기간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대충 이것이 어느 정도의 그 재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인데 현재 이것이 뭐냐면은 사천시에 있는 카이 즉 항공우주산업 여기에 와가지고 계셨죠.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서는 그러면은 얘네가 지금 받을 수 있게 여기에 수혜주로 볼 수 있겠냐? 어떻게 보면 수혜주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항공우주가 바로 어떤 거하고 연결이 돼 있냐면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산하고도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항공우주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서로 호환이 되는 그런 주제, 그런 테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 현재 우리가 그래도 인공위성, 즉 위성 궤도에서의 현재는 위성 궤도까지는 올리는 게 가능하다.
위성 궤도까지 올린 게 됐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달이죠. 달 가는 거. 달 탐사까지 가야 된다. 자, 그러면 달 탐사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연구를 다시 또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일부 민간 기업 중에서 자, 일부 민간 기업들 중에서 지금 현재 달 탐사 관련된 것들을 현재 카이스트 기반의 이 스타트업들이 지금 또 만들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웃기는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다카라 토미 같은데 토미죠, 토미가 또 이제 이런 그 일본에서 하는 이런 달 탐사선, 지금 외부에 있는 행성 탐사용 로봇을 만들고 있다. 따라서 오히려 여기서는 이런 항공우주보다는 뭐가 발달하느냐? 바로 이 로봇 관련주들. 우리는 로봇 관련주들을 좀 더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럼 여기에서 또 다른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가 스스로 움직이는 인공지능이냐, 즉 AI냐, 아니면 컨트롤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냐? 컨트롤 받아 움직이는 종목이 있겠죠. 그러면 컨트롤 받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통신이 또 연결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만약에 우주 관련된 얘기가 나왔다. 자, 우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보통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오히려 로봇하고 AI 통신 이쪽이 또 움직일 수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뉴스.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자, 올해 수출 비중 40%가 넘는 방산업체. 아주 신났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방산도 지금 가는 종목만 가요. 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LIG 넥스원이라든가 뭐 아무튼 뭐 쭉쭉 있죠. 이런 종목들이 그냥 쭉쭉 가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거 재미있는데 다음 타겟은 이제 중동이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죠. 제가 이분들을 꽤 오래 접촉해봤기 때문에 알죠. 중동 사람들이 어떻냐. 여기는 일단은 물건 먼저 줘. 물건 먼저 줘. 돈은 나중에 다른 걸로 줄게. 돈 없으니까 우리 나중에 석유로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아주 전형적인 그 중동 산유국 스타일의 이런 그 장사를 합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는 자, 현재 13일 방산업계에 따르면은 수주 잔고를 고려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 로템, 항공우주, 카이 같은 이런 4대사는 현재 수출 비중이 40%가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까지는 동유럽까지 갔다가 이 원래는 여기 보면은 폴란드, 루마니아 같은 동유럽으로 갔다가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자, 서유럽으로 넘어가기에는 기존에 있던 자, 영불독 자, 영불독 자, 이 3국이 절대 자기네 그 밥그릇을 안 뺏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프랑스가 그동안 노렸던 밥그릇이 어디였냐? 중동이었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뺏어 먹자. 자, 이게 우리 K방산으로 뺏어 먹자. 전략을 바꿨던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이렇게 돌아갈 거로 본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움직이는 거를 하려 그러면은 자, 방산이 움직이려 그러면 누가 움직여야 될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부와 에티치 여기는 반드시 중요한 거. 방산은 정부 딜이다. 바로 정부 딜이죠. 예. 그래서 물건만 넘겨주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기술도 넘겨달라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럼 그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정부가 딜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이 정부가 방산에 딜을 하게 됐을 때 그러면 어떤 테마가 가게 될까 했을 때 첫 번째 정유화학. 당연히 중동이니까 정유화학이 움직이겠죠. 자, 기름을 좀 더 많이 가져오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가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정유화학이 움직일 수 있다. 첫 번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그럼 오히려 방사는 어떻게 되느냐? 수익률이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타겟을 중동으로 잡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정작 방산업체는 돈을 못 벌고 여기에 엮여 있는 정부가 엮여 있는 다른 쪽이 오히려 돈을 버는 이런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정유화학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첫 번째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여기에 관련돼서 여기에 관련된 원자재.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 구리 관련주가 있지만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느냐? 방산에서 가장 중요한 거 텅스텐. 요거 지울게요. 그 다음에 좀 지우고. 그래서 여기서 원자재 관련주고 방산은 안 뜨고 뭐가 뜨느냐? 구리, 텅스텐 요 관련 종목들이 뜹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뜨느냐? 여기에 관련해서 또 2차 전지, 리튬. 왜? 모바일 장비들 엄청나게 써야 되기 때문에 리튬 관련주들, 특히 2차 전지가 오히려 올라가는 황당한 일이 또 벌어지죠. 방산이 올라가고 있는, 방산이 좋아졌는데 2차 전지가 올라가는 그런 황당한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왜? 중동이 엮이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세 번째, 자, 중국을 때리자 반사이 K바이오 한 달 새 32% 폭등.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여기를 봤을 때 그동안에 종양이라든가, 자, 종양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임상 관련해 가지고서 지금까지 떴던 여러 종목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암세포, 암 치료 관련돼 있는 암 치료제 관련된 것들이 그동안 많이 떴죠. 그래서 그동안 봤을 때 코스닥 150 헬스케어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한 달 사이 32.1% 상승.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서 만드는 ETF가 지금까지 떠왔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특히나 코스닥에는 왜 이런 것이 가능하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임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서 신약 개발을 하는 그리고 여기 어떻게 되냐? 글로벌 라이센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들.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졌고 또 옛날에 비해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글로벌 라이센싱에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랑 연결해서 대표적인 게 뭐냐? 알테오젠이죠. 알테오젠. 자, 알테오젠 머크하고 해가지고 머크하고 단독 계약해가지고서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확 뛰어올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제 앞으로 가는 종목들이 뭐가 있느냐. 비만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가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대웅이라든가 뭐 종근당이라든가 뭐 아무튼 뭐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또 한미도 있겠죠. 한미약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또 이 글로벌 라이센싱으로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왜? 중국 애들을 이제 앞으로 중국에 있는 이런 업체들을 두들기고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압박이 들어갔을 때 오히려 자 여러 개 관련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업체들이 앞으로 자 미국이나 유럽, 미국이나 EU에 있는 여기에 있는 업체들하고 해서 라이센싱이라든가 공동 임상이 또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래서 공동 임상 관련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 종목은 8시에 무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 마지막이에요. 자 우리도 사용 후 해결료 재활용한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이제 오늘 이 원전 섹터가 떴죠. 원전이 움직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도 있죠. 사용 후 해결료를 재활용을 그동안 못했느냐? 예, 못했어요. 왜? 사용 후 해결료를 재활용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 플루토늄이 나옵니다. 플루토늄이 나옵니다. 자, 이게 나오는데 얘는 지금 핵무기의 그 원료로 쓰일 수 있는 그런 방사능 물질이다 보니까 이거를 전부 다 걷어가지고서는 미국이랑 프랑스랑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보통 우리나라 이 3국이 보통 관리를 해왔죠. 전 세계 모든 핵연료 그 처리되는 여기 연료들을 재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얘네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요거를 할 수 있게 됐다. 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는 지금 요거 방패장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해결책 중에 하나가 뭐냐? 재활용을 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좀 많이 여기서 밀렸는데 이제는 조금 더 좋아질 수가 있게 됐다. 따라서 원전 관련 종목도 갈 수 있겠지만 여기서 또 갈 수 있는 종목은 다른 섹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섹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섹터는 어디에 나올 것이냐? 저는 요거는 초록밴드에서 따로 얘기할게요. 궁금한 게 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4가지 헤드라인에 대한 인사이트를 짚어주셨고요. 이렇게 해서 방산 쪽 그리고 우주산업 쪽까지도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질문이 생기는데요. 전문가님 사실 이번 주에 해외 바이오 쪽에 대한 섹터 강의를 해주시면서 제약바이오 이제 미국 주식으로는 정말 확실한 섹터가 아니고서야 투자를 조심하자라는 말씀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면 국내 제약바이오주들은 좀 어떻게 산업을 전반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국내 바이오가 지금까지 해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기대와 실망을 한꺼번에 동시에 안겨줬던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가장 큰 부분이 뭐였냐면 오너들의 거버넌스 문제가 특히나 큰 이슈가 됐던 게 있죠. 많이 이제 주가가 쫙 올라가고 난 다음에 갑자기 대주주 혹은 이제 오너들이 그 대규모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일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실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거를 하는 거는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는 것은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적이 있는 업체들은 좀 조심할 필요는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하고 공동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은 초록밴드로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내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오너 리스크가 있는지를 항상 체크를 해보시고 또 임상 계획이 어디까지 나와 있는지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쪽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매일 오전 8시 공개방송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교시로 넘어가서 무엇이든 물어보기 시간으로 진행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서는 섹터에 대한 강의를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장에서 어떤 섹터 한번 배워볼까요? 자,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어느 나라로 하는 게 맞을까요? 미국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그럼 미국 섹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미국 섹터, 미국의 가정용품. 자, 여기에서 뭐라 그랬냐? CD, Consumer Defensive, 즉 경기 방어주죠. 경기 방어주 하단에 있는 자 종목인데 얘를 뭐라 그러냐? 자, 여기 아니군요. Household and Personal. Household and Personal 그럽니다. 자. 퍼스널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 미국의 가정용품. 자, 여기 정확히 얘기하면은 가정용, 그 다음에 개인용 용품이다. 자, 여기에 가장 들림이 많은 게 누구냐? 우리나라 종목 중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LG 생활건강. 생활건강이 있어요. 생건. 얘네들이 요거의 섹터에 가장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여기에 들어가는 거 개인위생용품, 화장품, 세제, 휴지 등등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분야가 쭉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야말로 자 개인 화장품 비누, 그 다음에 탈취제, 데오도란트라 그러죠. 탈취제, 그 다음 뭐 면도날, 면도기에 면도날, 그 다음 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화장품 당연히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뭐냐 세제가 들어갑니다. 세제. 그다음에 세탁기에 세제부터 해가지고서는 뭐 섬유유연제, 그다음에 뭐 여기에 들어가는 또 다른 거 특히나 뭐 이제 과탄산 수소 아니면은 뭐 여기에 구연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휴지도 들어가지만 휴지에 그냥 휴지만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뭐가 있느냐? 애기들 기저귀, 그다음에 어른 기저귀. 예, 어쨌든 기저귀는 기저귀예요. 기저귀 2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또 이제 여성용품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휴지가 있고. 자, 그래서 휴지들 중에서 일부는 또 잘 쓰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자 화학물질 방어용 필터 이것도 지금 됩니다. 실제로 이 화학물질 방어 필터가 어떻게 되냐면은 크리넥스 덩어리를 엄청나게 응축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제독제를 뿌려놓고서는 그걸 통에다 담아 놓은 거죠. 그래서 그게 제독 필터로 쓰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단단한 매출을 자랑하는 배당킹 집합소. 자, 예, 배당킹인데 배당을 그냥 킹을 빼놨네요. 자, 배당킹이라 불러요. 자, 배당 왜 배당킹이냐? 배당을 최소 30년, 길게는 80년에서 90년까지도 배당을 늘려줬던 배당금을 늘려준 아주 혜자스러운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얘들은 그 주식의 그 기본 원리에 아주 충실하죠. 자, 매출이 올라가요. 매출이 올라가면은 이익이 늘어나요. 이익이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주들은 뭐라 그러느냐? 배당을 더 주세요. 그랬을 때 배당 주세요. 그랬을 때 대부분의 회사들은 물음표 딱 찍었는데 여기는 이쪽에 있는 섹터들은 어떻게 했냐? 얘들이지요. 그러고서는 계속 배당을 올려줬습니다. 자, 올려줬어요. 계속. 그거를 몇 년을 했냐? 짧게는 30년, 길게는 80년, 90년까지 했던 엄청난 회사들이 여기에 대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이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옛날에는 가족회사였다. 이게 가장 큰 이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대주주들이 다 가족들이야. 대주주가 가족들. 차, 이게 웃기는 거죠. 자, 얘가 왜 이렇게 주식의 원리에 충실하게 됐느냐? 주주가 가족이야. 가족, 그것도 대주주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대주주들이 배당을 빼가지고서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게 배당킹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배당킹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IPO를 해가지고 상장하고 난 다음에 또 이 성향을 유지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 투자자들한테 소문이 납니다. 뭐라고? 얘는 배당 잘 주는 배당 성향이 좋은 종목이다 라고 해가지고서는 상당히 많은 그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비율을 높이게 되는 그런 섹터가 바로 이런 미국의 개인 가정용품. 자, 가정 개인용품. 자, household and personal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 마케팅의 전쟁터이고 현대 대중 마케팅의 원조다. 왜? 여기 대장주가 누구냐? P&G죠. 자, 프록터 앤 갬블이죠. P&G. 자, P&G가 여기에서 이 대장주인데 얘네들이 어느 정도였느냐? 얘 혼자서 브랜드가 350개가 넘어갔어요. 350개가 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는 지들이 이제 만들어 놓고도 내가 이게 무슨 브랜드인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개인 위생용품이나 이런 용품들. 자, 하우스홀드, 그다음 이 하우스홀드 앤 퍼스널의 특징이 뭐냐? 자, 대부분의 경우 거기서 거기죠. 자, 비누가 어디 가느냐? 비누가 특별히 뭐 어디 안 갑니다. 그다음에 세제도 어디 안 가죠? 네. 비슷비슷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의 특징이 한 번 사면은 그거 사가지고 쓰면은 계속 그것만 써요. 비누도 그렇고 세제도 그렇고 특히 화장품 다 하죠. 화장품 특히 그렇습니다. 이거 아주 이 사람들의 피부에 따라 가지고서도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또 개발하고 뭐 하고 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고 또 다른 거 뭐가 있냐? 샴푸. 샴푸도 역시 마찬가지. 자, 샴푸도 역시 마찬가지. 자, 어떻게 되느냐? 얘도 여기에 각자가 광고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서 상당히 이제 그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건강부문 즉 가정용품 그리고 개인용품에 대한 이런 시장은 엄청난 마케팅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광고 중에 우리 운동선수들이 종종 나오거나 아주 셀럽들이 나오거나 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광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래야만 우리가 이렇게 고정돼 있는 이 제품들에 대해서 고정된 그 소비자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이들이 이탈을 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마케팅이죠. 그래서 마케팅은 사실은 어떻게 됐냐? 바로 이 생활건강 부문에서 대부분이 이제 일어나고 특히나 경기 방어주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다. 자, 컨슈머 디펜시브 즉 경기 방어주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이런 마케팅에 아주 특화가 되어 있고 광고에 특화되어 있다. 따라서 이 종목들하고 같이 가는 종목이 뭐냐? 얘네들이 잘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으로 광고 섹터가 따로 있어요. 하부가. 그러면 애드버타이징 섹터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다. 자, 네 번째. 자, 생활 영향력이 대비해 가지고서 주가가 생각보다 낮다. 왜? 사람들이 대부분 올라가는 기술주하고 뭐 이런 통신, 기술주, 통신주, 그다음에 IT,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쪽에다가 돈을 너무 많이 넣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제조업들이 생각보다 영향력이 줄어서 상대적으로 쪼그라들어 보이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섹터 이슈. 자, 그동안에 코로나의 피해는 적었다. 그렇지만 간접적인 여파를 좀 겪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왜 무슨 뜻이냐? 사람이 의식주, 옷 입고 먹고 자야 되는 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천재지변이 일어나더라도 변할 수가 없죠. 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꼭 지켜줘야 되고 무조건 하고 최소 단위는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 자, 여기에 또 이런 그 개인용품, 그 다음에 이런 화장품,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하우스홀드, 가정용품 이런 것들은 할 수밖에 없죠. 특히나 위생적인 측면을 봤을 때 개인위생으로 봤을 때 뭐가 중요하느냐? 바로 비누나 혹은 세정제, 그 다음에 옷을 빨고 하는 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그 각종 소독약, 클로락스를 비롯한 각종 소독제 이런 거 무조건 쓸 수밖에 없죠. 특히나 코로나가 들었다 그러면은 소독제 더 많이 써야죠. 소독제 더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각종 그 씻는 것들, 자 비누라든가 각종 세정제가 엄청나게 더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집에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물론 밖에 나갈 일이 없으니까 그동안에 화장품 안 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있으면서 여러 가지 화장품을 또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 이제는 어떻게 옛날에는 그냥 나갈 일이 없었지만 지금은 IT가 발달하면서 자 스트리밍과 IT가 발전하면서 결국은 화장품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줄지가 않았죠. 자, 그래서 원자재가 일단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두 번째. 자,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제품 가격이 상승을 했다. 자,
일단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 공급망 마비가 일어납니다. 공급망 마비. 공급망 마비. 마비가 일어나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죠. 자, 광산도 쉬었고 그다음에 뭐 다른데 여러 가지 생산한 것들이 전부 다 스탑이 됐다가 재개는 했는데 문제는 뭐냐? 운송이 안 되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됐고 그랬는데 이 섹터들 자, 가정과 개인용품 섹터는 어떻게 했냐? 전부 다 제품 가격을 상승시켜 버렸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서 예전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비싼 가격에 훨씬 더 비싸게 쓰게 됐다. 비싸게 쓴다. 이렇게 된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세 번째.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이전에 비해서는 뭐 그래도 나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부문이 2021년도, 22년도에 굉장히 격감을 일으켰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이 화장품 부문 대장주였던 에스텔로더가 완전히 그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 EL의 주가는 반토막이 나는 그런 일도 벌어졌고요. 거기에 비해서 위생용품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다. 킴벌리 클락 같은 경우는 오히려 횡보세를 갖추면서 이렇게 터널로 해가지고서 옆으로 2년 정도를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터졌을 당시에는 오히려 올라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당시는 오히려 올라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있고.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 섹터 자체는 시총은 작아 보일지 몰라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섹터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전체적인 거시경제에서의 주요 지표들이 모여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보죠. 대장주가 누구다? 프록터 갬버. 자, P&G인데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티커는 PG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쭉 해가지고선 예전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1970년대부터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대한민국에 있는 HTS 중에서 유일하게 이 옛날 50년 이상 그 전까지 나올 수 있는 게 이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 쓰는 건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2020년도 코로나가 요때죠. 요때 떨어졌다가 오히려 P&G는 이렇게 해가지고 생활용품들은 오히려 올라갔죠. 그래서 세제라든가 각종 샴푸라든가 그다음에 개인용품들을 엄청나게 쓰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 자, 여기에 상승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 올라갔던 거는 개인들의 소비 때문에 즉 재어놓는 사재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지금 여기서 올라가는 요거는 뭐냐? 요거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플레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 앞으로 접근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초록밴드. 네, 화요일과 목요일은 미국 섹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보는 시간이고요. 저희가 매일 한 가지 섹터씩 정복해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가정용품 관련된 섹터 분석 들어봤고요. 추가적인 강의 원하시는 분들도 궁금한 점이 생겼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저희가 매일 오전 8시 공개방송을 통해서 초록밴드와 공개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강의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교시로 넘어가겠습니다. 본격적인 2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도 알아볼 거고요. 강세 테마들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저희 방송의 수익률 탑5 종목들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의 수익률 탑5 종목들입니다. 1월 3일 공략했던 KLAC 미국의 반도체 관련 종목이고요. 30% 넘는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2월 13일 공략했던 YIK 역시 34%대 수익률 만들고 있고요. 2월 14일 공략했던 디스플레이 관련주 덕산테코피아였습니다. 저희는 상한가까지 포착을 하면서 64%까지 수익률을 올렸고요. GST는 2위로 바짝 올라선 모습입니다. 1월 31일 공략 이후로 80% 가까운 수익률 만들어줬습니다. 1월 9일 공략했던 엔캡은 88,000원에서 38만 원까지 300% 넘는 수익률로 수익 실현 완료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들 수익률 현황을 짚어봤고요. 저희가 테마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도 역시 히든 종목을 한 가지 종목 제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 장에서는 어떤 테마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 어떤 테마들 눈여겨볼까요? 네, 오늘 장 테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특히 재밌는 게 수소에너지가 지금 뜨고 있죠. 자, 이 부분이
의외로 지금까지 해가지고 그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조만간 수소에 대해서도 뭔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 관련되어 있는 수혜를 받는 종목들과 섹터들이 중간중간 올라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원전. 자, 아까 제가 1교시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원전에 관련해 가지고서는 고준위 방패자, 방사능 폐기물을 이제 다 쓴 폐기봉을 이제 다시 재활용하는 재활용 폐기봉을 나온다. 여기에 나온 것 때문에 원전 관련주도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완성차 부문이 지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도 지금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그동안에 저평가돼 있던 조선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 금융에는 지금 계속해가지고서는 보통 11시가 넘어가면서부터 다시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정유화학이 또 이렇게 해서 활발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종목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 자, 첫째 이구산업, 그 다음에 지오릿 에너지, 그 다음에 대원전선 이렇게 세 개를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 자, 이구산업, 자, 풍산과 함께 국내의 2대 구리 관련주죠. 보기에는 시총은 좀 작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력은 굉장히 오래된 회사가 이구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 구리 가격이 상승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소식에 급등을 해서 최고점 18.67%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이럴 때 당시까지 그때부터 해가지고서는 그때도 한번 이렇게 튀어 올랐던 적이 있었고 그 뒤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튀어 올랐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기에 맞춰서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종종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 여기에 거래량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들어왔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옆으로 해서 횡보를 상당히 6개월 정도 쭉 해오다가 이제 여기서 이 자리를 넘어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강하게 뭔가 좀 더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모멘텀이 있으면 좋은데 요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요게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오릿 에너지, 요거는 신규주에 좀 해당할 수도 있죠. 자, 어쨌든 자, 이번에 리튬 직접 추출 DLE라 그러죠. 다이렉트 리튬 엑스포지션 해가지고 자, 익스트랙션이군요. 익스트랙션 해가지고 DLE 공법을 이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오늘 이걸 공개를 해가지고 이로 인해서 급등을 했는데 최고점이 24.47%까지 확 올라갔었어요. 여기서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였는데 여기 이 자리를 오히려 넘어갔다. 그래서 요거를 봤을 때 지금 여기를 이 저항대를 과연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처음엔 넘어갔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음봉이 나오고 지금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요 자리를 넘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것인가, 요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단지 중요한 것은 뭐다? 예전에 봤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급등을 했을 당시에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자, 많은 거래량이 몰려 있었다. 즉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서도 좀 어느 정도 이슈가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자, 이렇게 다시금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자, 이번에 대원전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전력 관련주, 전력 부품 관련주에서 이제는 전선 관련주로 넘어간다 그랬죠. 전선 관련주로 넘어간다 그랬는데 그중에 이제 여기에 있는 대원전선도 포함이 돼가지고 최근 들어 최대 실적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최고점 16.12% 이렇게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옆으로 횡보를 상당히 오랫동안 여기에 있던 이 박스권, 크게 있던 이 박스권을 지금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자, 굉장히 상당히 강하게 돌파를 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선 좀 더 횡보하다가 드디어 최근 들어가지고 실적이 개선됨에 따라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핫했던 전선 관련주 그리고 구리 관련주까지 흐름 짚어봤고요. 오늘 장에서는 수소 에너지부터 원전, 자동차, 로봇과 조선, 금융과 정유화까지도 역시나 여러 가지 테마들을 골고루 봐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오후장에서 끝까지 좀 지켜보자라는 테마가 좀 있다면 어떤 테마일까요? 저는 일단은 지금 굉장히 총선이 끼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책 관련주들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수소하고 그다음에 원전 쪽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우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이외에도 제가 좀 더 보고자 하는 건 역시 금융인데,
금융 쪽에 가지고서는 계속 그 외국인과 기관들이 오늘 아침에 8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생각보다 강하게 들어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맞춰가지고 가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물량을 더 채울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수소와 원전 쪽 저희가 짚어볼 거고요. 금융 쪽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매일 오전 8시 함께하고 있는 공개방송 통해서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장의 히든 종목도 바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히든 종목 힌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히든 종목 한번 보도록 하죠. 히든 종목. 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관련주. 자, 이거 복합 테마네요. 하나, 둘, 셋. 자, 테마가 3개. 그런데 여기 다 복합이 돼 있다. 그러니까 무엇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 한번 가지고서는 올렸다가 그 다음 또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파동을 만들고 올라갈 수 있는 요시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보시면은 2차 전지 신장비 개발, 그 다음에 납품 계획이 있다. 자, 여기에서 없는 새로운 테마가 또 여기에 2차 전지가 또 붙는데요. 자, 2차 전지가 붙으면은 자, 여기서 또 한 번 더 파동 또 한 번 날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보면은 이 포인트로 봤을 때 이 종목 앞으로도 상당히 갈만한 종목이다. 그리고 어떻게 이게 저 바닥에 있다면은 많이 올라갈 것이고 위에 있다면은 고점을 더 뚫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 삼성의 유리기판 관련주로도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 지금 관련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오고 있죠. 그럼 그것들에 대해 가지고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들은 앞으로도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주봉 차트예요. 주봉 차트. 자, 여기서 봤을 때 자, 여기서 처음에 여기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그러나 진짜로 이제 거래량이 뭐였던 건 어디냐? 여기. 그 다음에 여기서 크게 지금 이렇게 밑에 그 거래량이 깔려 있고, 그런 가운데서 최근 들어 가지고서 2021년 그 다음에 작년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굉장히 크게 거래량이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렇게 물량이 모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는 어느 정도 자, 3번 동안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파동이 나왔지만은 여기서 한 번에 더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도 꽤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궁금하면은 초록밴드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초록밴드.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또 태양광, 2차 전지까지도 여러 가지 모멘텀에 엮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명과 가격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초록밴드 통해서 자세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먼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화면으로 정리해봤고요. 저희가 방송은 장중에 진행을 하고 있지만 장 전에 오늘장 대비를 할 수 있는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매일 오전 8시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장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실 수 있고요. 밤사이 있었던 이슈들까지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김성규 전문가님께서 특별히 또 선물을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이 보이시는 테마 리포트 역시도 초록밴드 통해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모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 물어보기 시간에서는 미국의 가정용품 알아봤고요. 프록터앤드갬블의 차트도 살펴봤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원전과 조선 그리고 금융 쪽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태양광에 이어서 2차 전지까지도 엮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자세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은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